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숨겨진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식 다큐멘터리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조금은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식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도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내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두 기둥인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란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쌓여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죠.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한 사람의 삶에서 마주쳤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액 전액 100%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최대 71만 원의 생계급여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젊은 시절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을 매달 35만 원씩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식적으로는 총소득이 106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새로 발생한 국민연금 소득 35만 원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되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이전과 거의 같아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아진다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깊은 허탈감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젊은 시절 남들처럼 쉬고 싶고 쓰고 싶을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를 위해 연금을 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실함의 대가가 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로 돌아온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면 단순히 생계비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던 유료급여, 혜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유료급여의 상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조차 나쁜 선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장기적인 노후 안정성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꾸준히 받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제도입니다. 한 번에 목돈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돈을 모두 쓰고 나면 기댈 곳 없는 막막한 노후가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절박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 때문에 생계급여와 유료급여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를 피하려다 더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도 슬픈 선택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만 약 14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은 당장의 생활비나 유료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이 돈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사용처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김 어르신은 반환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급하게 빌렸던 카드 대출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고 남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돈이 다 떨어져 기초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제도의 차가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집 보증금으로 낸 500만 원과 카드 대출 상환액 200만 원, 총 700만 원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이 보증금으로 빚이 자산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100만 원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유료 목적의 소비로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로 사용한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매달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제도의 계산 속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비정하게 느껴지는 제도의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절망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 안전망의 근본적인 설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성실함의 가치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목소리는 다음 시간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식 다큐멘터리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조금은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식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도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내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두 기둥인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란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쌓여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죠.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한 사람의 삶에서 마주쳤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액 전액 100%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최대 71만 원의 생계급여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젊은 시절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을 매달 35만 원씩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식적으로는 총소득이 106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새로 발생한 국민연금 소득 35만 원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되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이전과 거의 같아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아진다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깊은 허탈감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젊은 시절 남들처럼 쉬고 싶고 쓰고 싶을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를 위해 연금을 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실함의 대가가 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로 돌아온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면 단순히 생계비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던 유료급여, 혜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유료급여의 상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조차 나쁜 선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장기적인 노후 안정성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꾸준히 받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제도입니다. 한 번에 목돈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돈을 모두 쓰고 나면 기댈 곳 없는 막막한 노후가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절박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 때문에 생계급여와 유료급여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를 피하려다 더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도 슬픈 선택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만 약 14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은 당장의 생활비나 유료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이 돈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사용처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김 어르신은 반환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급하게 빌렸던 카드 대출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고 남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돈이 다 떨어져 기초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제도의 차가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집 보증금으로 낸 500만 원과 카드 대출 상환액 200만 원, 총 700만 원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이 보증금으로 빚이 자산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100만 원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유료 목적의 소비로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로 사용한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매달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제도의 계산 속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비정하게 느껴지는 제도의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절망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의 근본적인 설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성실함의 가치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목소리는 다음 시간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식 다큐멘터리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조금은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식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도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내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두 기둥인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란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쌓여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죠.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한 사람의 삶에서 마주쳤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액 전액 100%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최대 71만 원의 생계급여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젊은 시절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을 매달 35만 원씩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식적으로는 총소득이 106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새로 발생한 국민연금 소득 35만 원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되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이전과 거의 같아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아진다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깊은 허탈감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젊은 시절 남들처럼 쉬고 싶고 쓰고 싶을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를 위해 연금을 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실함의 대가가 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로 돌아온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면 단순히 생계비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던 유료급여, 혜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유료급여의 상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조차 나쁜 선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장기적인 노후 안정성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꾸준히 받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제도입니다. 한 번에 목돈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돈을 모두 쓰고 나면 기댈 곳 없는 막막한 노후가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절박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 때문에 생계급여와 유료급여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를 피하려다 더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도 슬픈 선택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만 약 14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은 당장의 생활비나 유료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이 돈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사용처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김 어르신은 반환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급하게 빌렸던 카드 대출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고 남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돈이 다 떨어져 기초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제도의 차가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집 보증금으로 낸 500만 원과 카드 대출 상환액 200만 원, 총 700만 원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이 보증금으로 빚이 자산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100만 원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유료 목적의 소비로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로 사용한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매달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제도의 계산 속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비정하게 느껴지는 제도의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절망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 안전망의 근본적인 설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성실함의 가치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목소리는 다음 시간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숨겨진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식 다큐멘터리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조금은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식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도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내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두 기둥인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란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쌓여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죠.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한 사람의 삶에서 마주쳤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액 전액 100%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최대 71만 원의 생계급여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젊은 시절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을 매달 35만 원씩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식적으로는 총소득이 106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새로 발생한 국민연금 소득 35만 원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되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이전과 거의 같아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아진다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깊은 허탈감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젊은 시절 남들처럼 쉬고 싶고 쓰고 싶을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를 위해 연금을 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실함의 대가가 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로 돌아온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면 단순히 생계비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던 유료급여, 혜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유료급여의 상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조차 나쁜 선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장기적인 노후 안정성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꾸준히 받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제도입니다. 한 번에 목돈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돈을 모두 쓰고 나면 기댈 곳 없는 막막한 노후가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절박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 때문에 생계급여와 유료급여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를 피하려다 더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도 슬픈 선택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만 약 14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은 당장의 생활비나 의료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이 돈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사용처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김 어르신은 반환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급하게 빌렸던 카드 대출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고 남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돈이 다 떨어져 기초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제도의 차가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집 보증금으로 낸 500만 원과 카드 대출 상환액 200만 원, 총 700만 원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이 보증금으로 빚이 자산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100만 원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유료 목적의 소비로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로 사용한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매달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제도의 계산 속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비정하게 느껴지는 제도의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절망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 안전망의 근본적인 설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성실함의 가치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목소리는 다음 시간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식 다큐멘터리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조금은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식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도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내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두 기둥인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란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쌓여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죠.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한 사람의 삶에서 마주쳤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액 전액 100%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최대 71만 원의 생계급여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젊은 시절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을 매달 35만 원씩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식적으로는 총소득이 106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새로 발생한 국민연금 소득 35만 원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되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이전과 거의 같아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아진다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깊은 허탈감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젊은 시절 남들처럼 쉬고 싶고 쓰고 싶을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를 위해 연금을 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실함의 대가가 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로 돌아온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면 단순히 생계비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던 유료급여, 혜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유료급여의 상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조차 나쁜 선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장기적인 노후 안정성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꾸준히 받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제도입니다. 한 번에 목돈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돈을 모두 쓰고 나면 기댈 곳 없는 막막한 노후가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절박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 때문에 생계급여와 유료급여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를 피하려다 더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도 슬픈 선택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만 약 14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은 당장의 생활비나 유료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이 돈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사용처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김 어르신은 반환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급하게 빌렸던 카드 대출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고 남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돈이 다 떨어져 기초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제도의 차가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집 보증금으로 낸 500만 원과 카드 대출 상환액 200만 원, 총 700만 원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이 보증금으로, 빚이 자산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100만 원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유료 목적의 소비로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로 사용한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매달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제도의 계산 속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비정하게 느껴지는 제도의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절망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 안전망의 근본적인 설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성실함의 가치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목소리는 다음 시간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식 다큐멘터리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조금은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식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도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내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두 기둥인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란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쌓여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죠.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한 사람의 삶에서 마주쳤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액 전액 100%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최대 71만 원의 생계급여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젊은 시절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을 매달 35만 원씩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식적으로는 총소득이 106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새로 발생한 국민연금 소득 35만 원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되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이전과 거의 같아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아진다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깊은 허탈감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젊은 시절 남들처럼 쉬고 싶고 쓰고 싶을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를 위해 연금을 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실함의 대가가 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로 돌아온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면 단순히 생계비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던 의료급여, 혜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의료급여의 상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조차 나쁜 선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장기적인 노후 안정성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꾸준히 받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제도입니다. 한 번에 목돈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돈을 모두 쓰고 나면 기댈 곳 없는 막막한 노후가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절박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를 피하려다 더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도 슬픈 선택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만 약 14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은 당장의 생활비나 의료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이 돈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사용처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김 어르신은 반환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급하게 빌렸던 카드 대출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고 남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돈이 다 떨어져 기초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제도의 차가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집 보증금으로 낸 500만 원과 카드 대출 상환액 200만 원, 총 700만 원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이 보증금으로 빚이 자산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100만 원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유료 목적의 소비로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로 사용한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매달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제도의 계산 속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비정하게 느껴지는 제도의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절망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 안전망의 근본적인 설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성실함의 가치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목소리는 다음 시간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식 다큐멘터리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조금은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식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도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내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두 기둥인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란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쌓여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죠.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한 사람의 삶에서 마주쳤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연금액 전액 100%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최대 71만 원의 생계급여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젊은 시절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을 매달 35만 원씩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식적으로는 총소득이 106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새로 발생한 국민연금 소득 35만 원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삭감되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이전과 거의 같아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아진다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깊은 허탈감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젊은 시절 남들처럼 쉬고 싶고 쓰고 싶을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를 위해 연금을 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실함의 대가가 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로 돌아온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면 단순히 생계비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던 유료급여, 혜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유료급여의 상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조차 나쁜 선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장기적인 노후 안정성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꾸준히 받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제도입니다. 한 번에 목돈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돈을 모두 쓰고 나면 기댈 곳 없는 막막한 노후가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절박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를 피하려다 더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도 슬픈 선택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만 약 14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은 당장의 생활비나 의료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이 돈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사용처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김 어르신은 반환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급하게 빌렸던 카드 대출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고 남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돈이 다 떨어져 기초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제도의 차가운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집 보증금으로 낸 500만 원과 카드 대출 상환액 200만 원, 총 700만 원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이 보증금으로 빚이 자산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100만 원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유료 목적의 소비로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로 사용한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매달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제도의 계산 속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비정하게 느껴지는 제도의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절망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의 근본적인 설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성실함의 가치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목소리는 다음 시간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식 다큐멘터리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조금은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식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도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내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두 기둥인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